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 하면 잘 아시는데요. 네. 과연 어디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 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바로 저희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는 대표적인 업무고요. 즉,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최적의 치료, 충분한 보상, 다시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체당금이라고 하죠. 회사의 경제적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 저희 공단이 회사를 대신해서 일정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채권 보장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기 위해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시간 안에 다 언급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근로자의 희망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네. 네, 오늘 근로복지공단 홍보를 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지금 그 사례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출근 중에 신호를 위반한 차량 때문에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런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처럼 그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놓여 있는 출퇴근 사고만 인정하였다가 그 법 개정 이후로는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도 전부 인정할 수 있고요. 네. 본 사항과 같이 자기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 전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었나요? 그 전에는 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처럼 어디까지나 그 출퇴근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놓여 있는 경우에만 네. 한정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자들이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지급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산재 보상이 이중으로 지금 가능한 겁니까? 일단 사고가 나면 이 차량 보험사에 먼저 사고 접수부터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데요. 네. 당연히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네. 다만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그 내용에 따라서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네, 네. 즉 산재보험급여에 같은 성질의 보험금, 그러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보험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실제 치료를 하고 받는 요양급여,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 네. 그리고 사고 장애로 인한 장애급여,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총 8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위자료가 없다는 점인데요. 오늘 사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즉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온전히 지급받으실 수 있고 지급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자료 부분은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산재로도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피해자가 산재보험금을 전부 받으려고 할 때 가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위자료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는데요. 네. 우선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불보증 방식이라고
즉 근로자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이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급되는데요. 이런 치료비는 대부분 저희 산재 요양급여와 중복됩니다. 네. 다만 산재 보험은요, 이미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근로자의 향후 치료비라든지 반응 제거, 흉터를 말하는데요. 흉터 성형비용 같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일시 있습니다. 수입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네. 일시 수입 같은 경우에는 즉 근로자가 일하지 못함에 따라 입은 손해가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나 장애급여 등보다 더 큰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 차액 부분에 한해서도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일시 수입은 그 자신의 손해배상에 대한 계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 내가 신호를 위반해 가지고 사고를 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도 산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의도치 않게 내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네.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의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로자를 좀 더 보호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사고가 내 일반 과실이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안전운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반대로 만약 내 신호 위반이 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것이었거나 또는 무단 횡단을 하는 보행자,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 난 경우와 같이 오로지 내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산재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